두 가지 정도였던 것 같은데, 원래 이제 교육청 안에 있으면서부터 또 제가 고민했던 거는 현재 많은 문제들이 어떤 정책이나 새로운 아이디어가 없어서 풀지 못하는 것일까에 대한 깝깝함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현장은 힘들어하는데, 힘들어하기 때문에 어떤 해결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계속 제안하고 어떤 생산한 측면을 맞는데, 그 현장의 고통이 사실은 그런 수많은 정책에 짓눌려서 나오는 고통이라는 인식이 없었던 거라고 좀 생각하거든요. 그 당시에 제가 되게 냉소적으로도 그런 표현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니, 지난 10년간 정책 따져보면 우리 머리에서 안 나온 아이디어가 있으면 얘기해 보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모든 측면에서 많은 아이디어와 토론들이 있었는데 현장에서는 통용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고교학점제나 학생 맞춤 통합지원과 같은 거 비슷하다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 좋은 의도하고는 별개로 현장은 그거를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또 하나의 일, 또 하나의 업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교사들의 이러한 좀 불신들을 해소해 주지 않으면 현장은 움직이지 않을 것 같다라는 좀 판단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좀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를 하고 싶다. 계속 그 고민은 있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보궐선거가 있었고, 이제 정근식 교육감님이 들어오셨는데 역시나 그 연장선에서 계속 행정은 이루어졌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보궐선거기 때문에 임기가 끝나고 이 선거가 예고된 시점에서 역시 또 현직 교육감님이 다시 준비를 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고 출마를 결심을 했던 것 같아요. 현행 입시는 제가 볼 때는 서열화의 원인은 아니죠. 오히려 저는 대학 서열화라든가 사회 불평등을 재강화시키는 하나의 어떤 창구, 채널. 근데 문제는 이거를 또 두고서는 나머지 대학 서열화를 완화한다거나 사회 불평등에 대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이 문제부터 풀 수밖에 없는 측면이라고 좀 생각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학생들의 인내력이 거의 한계에 와 있다, 이런 좀 생각을 한 게, 제가 이제 시도교육감 협의회 통계 자료를 찾아보니까 22년도부터 24년도까지만 나와 있더라고요. 25년도 자료는 없고, 서울 지역 학생들의 극단적 선택, 이게 오히려 우리 생각하고 다르게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30명, 36명, 40명. 24년도가 40명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전국 시도로 확대를 했을 때도 인구 10만 명, 학생 수 10만 명당 이런 극단적 선택의 숫자가 여전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비교하는 게 적절치 않을 수도 있는데, 서희초 선생님 사건을 저희들이 2년 전이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교권 문제를 둘러싼 선생님들의 문제를 자세히 저희들도 알고 있고 저희들도 공부했었고, 그런데 그럼 이 아이들은 그럼 뭐냐는 거예요. 서희초, 물론 서희초뿐만 아니라 제주도 있고 여러 학교에 그런 사건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누군가가 기억해주고 선생님들이 뭐 여의도에 50만 명씩 모여서 집회라도 하잖아요. 그러면 이 극단적 선택을 하고 있는 아이들은 누가 대변해 주냐는 거예요. 저는 시간이 없다고 좀 생각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느긋하냐. 누구의 죽음이 목도되고 증가한다는 게 뻔히 보이는데도 왜 이렇게 느긋할까? 저는 그게 교육의 본질은 학생인데, 이거를 규율하고 시스템을 만들고 제도, 정책을 만드는 게 어른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좀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른들끼리 미성년과 미숙한 학생과 아이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된다라는 강박증에 의해서 계속 그 사람, 그 주체인 그리고 본질 학생들은 고려하지 않고 어른들의 세상, 어른들의 사고에서 모든 것들을 제도화했기 때문에 이런 비극이 좀 생겼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인구 절벽 면에서도 명확합니다. 작년 12월 기준으로 볼 때 25만 명 정도가 지금 출생률이 잡히더라고요. 초등학교 1학년 8세 기준으로 보면 50만 명이 채 안 됩니다. 49만 얼마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현재의 이 학령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시간이 7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우리가 절반 하니까 별로 이렇게 체감을 못할 수도 있는데 대단히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서울 시내 초등학교의 절반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런 절박함과 시간이 촉박함에도 불구하고 2040년이 얘기하는 건 그 얘기를 왜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상상의 범위에서 하실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말을 하셨지만 한 말이 없지 않나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가장 신속하게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8년을 원년으로 뽑은 거는 현행교육법상으로 28년 이미 명시가 법제화됐기 때문에 그건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고요. 저는 바로 서울형 자격고시 모델이라든가 이것을 빨리 착수해야 된다고 좀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학들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설득해야 되고 시민들과 전문가들과 같이 이것을 사회 협약으로 묶어내자라는 제안이거든요. 왜 불가능하다고 생각할까? 해보지도 않고서. 그리고 서울교육감은 그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권한과는 좀 별도로 대학과 교육부는 저는 오히려 못할 수 있다고 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각각의 이해가 너무 강해요. 타협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교육부는 어쨌든 정치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표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면 할 수 없다. 움직이지 않는다. 절대 아무 일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믿을 수 없다. 이런 인식이 좀 팽배해 있는 조건에서 현재 이렇게 1300개 학교를 대표하는 서울교육감이 그 책임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중재자를 자처하고 설득해야 된다. 교육부도 설득하고 인서울이라고 얘기하는 대학 당국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테이블로 앉혀야 된다. 그리고 시민들의 힘에 의해서 강제화시켜서 이것이 누가 바뀌든 누가 당선돼서 새로운 교육감이 오거나 정권이 바뀌든 흔들리지 않게 10년 사회협약으로 묶어내자 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제가 대전환 이 표현을 쓰는 이유는 몇 가지 부분적인 정책과 개선안을 통해서 뭔가를 해보자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이제 교육 정책을 따져보면요. 선생님들을 중심으로 한 또는 수업을 중심으로 한 정책이 가장 많습니다. 그게 뭐냐면 현행 담임제부터 시작해서 교과제로 옮기더라도 선생님들의 어떤 업무와 관련해서 수업 형태와 관련해서 뭐 거꾸로 교실이라든지 여러 형태들이 제한 나왔잖아요. 근데 왜 지속 가능하지 않을까? 교사들에만 집중돼서 저는 그렇다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아까 이 수식적인 관료 체제의 문제라든가 현재 학교가 평균을 중심으로 사고하는 관점의 문제, 그리고 교육청과 교육감이 실제로는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오히려 지원보다는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이런 이 복합적인 문제와 관점, 철학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일부 몇 가지를 제안한다고 해서 현재 좀 교육부 정책이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계속 이렇게 그럼 이렇게 해결하면 되지 않아요? 이렇게 계속 보내는. 근데 그렇게는 결코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거꾸로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학교가 자율성을 가지고 그리고 여기에 권한을 실제적으로 줄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부차적으로 크게 공개는 안 하고 있지만 저는 인사권, 예산권이 학교로 내려가는 것이 맞다고 좀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제 이를 둘러싸고도 그게 이제 여러 이제 논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도 그런 어려운 점들이 어렵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무사안일해질 수도 있다. 여러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 이유가 해보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과 다른 교육 노동자라든가 이분들이 이런 권한을 누린 적이 없어요. 거꾸로였죠. 항상 이게 필요하니까 얼마만큼 내려주세요. 거꾸로 또 돈이 더 모자라면 교장선생님은 지자체에 구걸하러 다녔다. 지자체 단체장한테 저희들이 예산 조금 줄 수 있으면 몇 천만 원을 주세요. 이 앞에 뭐 이게 시설 깔아야 돼요. 보도블록도 해야 돼요. 지역민들도 많이 다니니까 좀 해주세요. 이게 옳은 구조가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반대로 가자라는 겁니다. 학교가 실질적인 예산과 인사권을 가지고 권한을 가지고 자기들이 예산과 실행 계획을 짜고 그리고 지원청과 본청은 이를 뒷받침하는 지원청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게 좀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서울형 그 자율 지원 학교
시스템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그런 방식으로 좀 바꾸자. 그리고 현행의 그 교사 1인당 학생 수라고 하는 이 기계적이고 이 숫자로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평균적 사고잖아요. 대충 보면 아이들이 60명일 때, 뭐 40명일 때, 현행과 같이 20명일 때 그런 평균적 사고와 관점을 버리자. 그래서 교사 1인당 학생 수와 같은 강박을 좀 버리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아이 학생 우선이라는 것은 하나의 성장과 발달에 초점을 맞추자는 건데 사실은 이게 도제 방식의 교육 방식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쉽게 보면 대학원 수업을 생각하자. 왜 우리 아이들은 대학원 수업과 같은 아주 접근, 아주 밀착해서 그 한 개인의 특장점에 맞춘 교육을 할 수 없냐.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좋은 기회이지 않느냐. 오히려 학력 인구가 위기가 아니라 새로운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도제 방식으로의 과감한 전환도 고민해야 된다. 더더군다나 어린 연령일수록 초등학생일수록 그게 원래 학부모님들도 원했던 거 아니냐. 담임 선생님이 좀 더 애정과 관심을 두기를 누구나 원했던 거지 않냐. 근데 이것이 지금 반대로 돼 있거든요. 특히 초등학교는 독박 구조, 담임제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맞춤형 교육 가능 지수 이런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다. 연구를 해서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아니라 이런 맞춤형 교육을 위한 그런 가능한 지수를 좀 개발을 하고 여기를 지역과 학교 규모, 그런 학교별 특성에 따라서 이 지수를 좀 적용해 나가는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희연 교육감님이 되셨지만 사실은 사회학자로서 조희연 교수님은 90년대 우리나라의 어떤 사회 구성체 논쟁을 비롯해서 당시 가장 핵심적인 거대 담론을 이끌었던 학자 중에 한 분이셨거든요. 저희는 당시에는 이제 학생이었던 시절부터 이렇게 지면을 통해서 이제 관계를 해왔던 이런 측면이었는데 당연히 사회학자로서 그런 사회 불평등 문제와 연관한 학교 내의 차별과 교실 내 민주주의에 대한 아주 예민한 감각을 지니셨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결합을 해서 이렇게 모셨던 건데 많은 일을 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 교육은 첫 번째는 어떤 혁신 교육의 시초였던 이 측면이 강했고요. 그다음에 학생 인권 조례도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으로 좀 확산시켜 나갔다. 그런 큰 성과들을 좀 만들었다. 그러니까 저도 교육 사주체와 학생 우선을 얘기를 하지만 누구든지 기본적으로 그 사고를 한다면 그런 그 학생 인권에 대한 문제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라고 좀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 이유인데요. 혁신 2기도 얘기하고 혁신의 업그레이드도 얘기하고 저는 이제 혁신의 혁신을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 부분에서 방향을 잃기 시작을 했죠. 실제로는 두 가지 측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임기제 공무원의 한계도 있다. 이 선거와 연관해서 당연히 이 다른 여론 지지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고 왜 많은 정치권에서 교육 문제를 홀대하겠습니까? 왜 입시 제도를 꺼내지 않을까요? 득표에 도움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님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데 표 떨어질 각오하면 잡을 수 있어요. 저는 이제 그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좀 생각합니다. 잡을 수 있는데 자 미리 잡기 위한 사전 포석용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저는 똑같이 교육도 입시제도나 이런 부분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는 되게 아쉽죠. 그리고 저는 그 측면이 그런 많은 기여와 헌신에도 불구하고 구조 전환까지는 가지 못했다. 그러니까 대전환적 사고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정책적으로 현 구조 내에서 해결하려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한계적이었다고 좀 생각이 들고 그에 반해서 저는 구조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지금은 미룰 수가 없고 우리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요. 좀 솔직한 버전이 있고 좀 완화되고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버전이 있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뭘 해야 하실지 잘 모르고 계신 거 아닌가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진단을 하고 계신 어떤 걸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지에 대한
어떤 명확한 어떤 느낌이나 이해를 받은 적이 없거든요. 하루에도 수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사건 사고에서부터 그다음 정책적으로 구조적인 문제에 이르기까지 정말 수많은 일들이 매일매일 쏟아지는데 그 중심과 방향을 설정하지 못하면 계속 그 일을 처리하는데 모든 행정력이 소모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뒤따라가는 추수적으로 사건이나 이걸 뒤처리하고 이렇게 매듭 짓는 데 온 행정력이 집중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면 1년이 지나가고 2년이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행정의 가장 중심이나 교육감 역할의 가장 핵심은 어떤 진단을 통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지를 진단부터 시작하는 거라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진단을 위해서 어떠한 방법과 어떠한 철학을 통해서 이것을 해결할 건지가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현재 지금 정근식 교육감님은 1년 8개월밖에 안 됐다고 이런 표현을 많이 쓰시는데, 저는 1년 8개월이 아니라 8개월 만이라도 그 문제가 파악이 되지 않은, 준비되지 않은 그런 분이셨다면 굳이 왜 그 일을 하시려고 했을까? 오히려 저는 되묻고 싶거든요. 다른 문제에서는 아까 마찬가지로 이제 이 정책을 계속 얹고 또 더하는 이런 연장선에서는 어떤 좋은 의도도 통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좀 빼달라. 그래서 저도 어떤 아젠다 형식으로는 한 10여 개 이상 아젠다가 있는데 전부 다 보류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거의 아이디어와 아젠다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현재 통용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모든 것들을 빼기 작업, 줄이기 작업, 축소하고 통폐합하고 없애나가는 작업이 먼저다. 그래서 교사가 또는 학교가 숨 쉴 수 있는 여지를 주자. 그들이 고민하게 하고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틈을 주자. 교육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2010년 초반 광명 교육감님 시절 그 이후 이렇게 따져보면 지금하고는 정치 상황이 많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소위 이제 민주 진영 또는 뭐 진보 진영 이렇게 표현하는 쪽이 이제 오히려 거의 과반수를 넘어가는 이런 상황이다고 생각하면, 그때는 그 완전 반대죠. 아예 정교조의 지어자도 꺼내기가 힘든 조건, 뭐 쉽게 얘기를 하면 그런 상황적 변화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서 당연히 민주 진영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단결밖에 없죠. 통일과 단결. 분열은 필패다. 그 길밖에 없었죠. 그리고 사실은 기적적으로 그때 조영 교육감님이 1기 그때 당선이 되시고, 그 이후부터는 이 공식이 거의 그냥 경험치이기도 하지만 하나의 유일한 길처럼 돼버린 측면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교육감 선거가 정치적 중립 문제 때문에 정당 선거가 되지 못한 이런 측면이기도 한데요. 오히려 그 측면 때문에 오히려 안에서의 치러지는 모든 선거와 과정이 이 진영을 대리하는 진영 선거로 좀 되고 있거든요. 이 진영 선거는 그 안에서는 당연히 진영 전체의 논리와 이런 전망들이 오고 갔기 때문에 단일화 문제는 당연히 또 더 강화된 논리가 돼버린 거죠. 그 현역 교육감으로서의 그 측면, 그리고 이제 정근식 교육감님은 이제 보궐선거를 통해서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럼 본인이 좀 바로 조영 교육감과 직접적으로 비교당하는 걸 되게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묻고 싶은 점이 이제 그런 점입니다. 왜 더 하시고 싶다고 하시면 뭘 하시고 싶으냐를 저는 따져보면 답이 나올 수 있다, 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막연하게 이거를 내가 다시 뭐 재선을 통해서 이어가겠다가 아니고 무엇을 위해서, 왜, 거기에 좀 먼저 답하는 게 먼저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것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민주진영의 대의를 위해서라도 단일화 작업에 분명한 자기 입장이 필요하다. 지금 다른 분들이 계속 입장 표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거기 이렇게 옹호하고 이렇게 본인이 직접 답변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현재 이렇게 성명서를 중심으로 한 공중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걸 촉발한 게 지금 그 발언이잖아요. 인터뷰 발언. 그래서 명확하게 단지 결국 후보 단일화 작업에 참여하겠다 이런 선언적인 얘기 말고 저는 후보 단일화 추진위에 참여하는 시점이 공정성이다라고 좀 생각합니다. 나는 언제든지 들어갈 거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인지 언제인지를 밝히시라. 저는 그게 오히려 지금 문제를 푸는 해결이 이 열쇠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